안녕하세요. 민영쌤입니다. 어제 이어서 기분간호 당연히 해드려야겠죠? 자, 이론 들어갑니다. 그냥 켜놓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 저절로 암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 위주로만 정리합니다. 세세 개까지 하진 못해요. 시험이 또 얼마 남아있지 않았을 땐 정말 필요한 것만 하시면 아주 좋겠죠. 자, 이제 이번에는 할 건 뭐냐면 멸균과 소독이에요. 사실 어제 끊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 파트가 어렵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해드릴게요. 자, 멸균해야 될 물품과 그 다음에 소독해야 되는 강한 수준의 소독이냐 약한 수준의 소독이냐를 다시 나누셔야 돼요. 멸균이라는 건 뭐였어? 아포까지, 세균의 시약까지 싹 다 없애버리는 거야. 사멸이거든요. 소독은요, 전염성만 이렇게 닦아낸다, 없앤다, 이 정도예요. 이 차이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멸균해야 되는 물품은 여러분 신체의 조직이나 혈관에 직접 이렇게 접촉하는 물품들은 당연히 멸균입니다. 예를 들면 수술용 기구나 주사바늘, 그쵸? IV에 들어가는 우리 수액이나 몸에 삽입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은요, 당연히 멸균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한 수준의 소독 물품은요, 손상받지 않은 점막, 그러니까 찢어진 거는 무조건 멸균이어야 돼. 왜? 균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감염되니까. 근데 손상받지 않았으니까 소독의 개념이야. 하지만 소독에서도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되는 소독인 경우에는 자, 호흡치료기구요. 그죠? 들이마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취기구나 이런 거, 소화기 내시경 이런 거는 강한 수준의 소독에 속한다. 그러면 반면에 약한 수준의 소독은 어떤 게 들어가냐? 손상이 없는 피부야. 똑같이 손상이 없는 피부 찢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기나 목발이나 뭐 혈액계 커프나 난간, 사이드레일이요. 어떤 환자들의 린넨이나 식기 뭐 이런 것도 환자들이 만질 수 있는 그런 가구들 이런 것들은 약한 수준의 소독에 들어가요. 자, 크레졸로 충분히 소독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상적인 멸균이나 소독의 조건도 있어요. 이 조건이 반드시 이게 지켜져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상적인 거예요. 첫 번째, 소독력이 강해야 되죠. 소독력이 안 되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소독력이 우선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작용해야 돼요. 병원은 환자에게 빨리빨리 우리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려도 안 된다. 인체 무해해야 되고요. 관리가 간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구하기 쉽고 가격이 우선 저렴해야지 그 많은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농도는 항상 일정해야 돼요. 내가 알코올 70%에 75%가 소독력이 가장 강하잖아요. 근데 이 농도가 지금 다른 거 다르고 또 이따 다른 다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같아야 돼. 또 부식성도 없어야 되겠죠. 물에 잘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물에 잘 희석이 안 된다는 건 우리 몸의 신체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것도 모르는 거지. 환경 요인의 영향을 잘 받지 않아야 되고요. 표면 장력이 우선 낮아야지 우리가 여기서 딱딱딱 했을 때 다 닦이고 그 다음에 또 기후에 묻은 것도 잘 닦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바로 이상적인 멸균이나 소독제의 조건이었습니다. 자, 소독의 방법부터 한번 볼 텐데요. 저온 살균법하고 초고온 살균법은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건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저온 살균은 몇 도야? 63도야. 근데 시간이 굉장히 길어. 30분이야. 여러분 생각해요. 온도는 낮고요. 시간이 길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소독을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겠어? 적게 들겠어? 당연히 많이 들겠지. 이게 비싼 거야. 근데 온도가 낮으니까 결핵균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나쁜 균만 딱 그것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소는 그대로 살아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우유. 그치? 그래서 우리 파스텔 우유 같은 거 저온 살균 하잖아요? 영양 손실이 적어. 그래서 이런 우유는 누가 먹죠? 결핵 환자이거나 그 다음에 한참 성장기 아동이거나 회복기 환자이거나 이런 경우에 요 저온 살균 우유를 주고 또 하나는 예방 주사약 있잖아요. 우리 백신 같은 거 이런 거는 균을 조금 남겨놔야 되지. 균을 조금 남겨놓지. 바로 저온 살균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세요. 자, 그럼 초고온 살균은 그러면 몇 도냐? 이거 이렇게 외워. 저온 살균이 60도 고선이잖아. 딱 2배야. 이렇게. 그러니까 120에서 150도인데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따닥! 하면 끝나요. 2초 내외로 끝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짧다는 건 어때요? 따닥 하니까 싸다.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양을 한 번에 할 수 있겠지. 우리나라에서 우유 소독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커피 우유, 무순을 빠는 뭐 이런 거 다 뭐겠어? 요 초고온 살균 방법으로 하겠죠. 여과 소독법이 나오는데요. 여과는 말 그대로 거름망 이렇게. 그러니까 열이나 약품 써 안 써? 안 써. 어떤 것들이야? 혈청정.
자, 그 다음에 또 자비소독인데요. 이거는 멸균이 아니에요. 알죠? 소독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100도씨 이상의 우리 끓는 거에다가 이렇게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10분 이상이에요. 10분 이상이어야 돼. 아주 대표적인 걸로는 자비소독시키는 것은 우리 아기들 젖병이죠. 젖병을 자비소독하는 걸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비소독으로는 다 죽을 수 있는 균들은 뭐들이 어떤 게 있어? 결핵균, 뭐 장티푸스균, 세균성 이질균, 콜레라균 이런 것들은 자비소독으로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환자분들의 식기들은 대부분이 다 우리가 자비소독을 하고 있고요. 감염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10분이 아니라 보통 20분에서 30분 내외로 시간이 더 길죠. 감염병 환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식기 소독할 때 어떻게 해? 맨 처음에 세척할 때 1번 세척을 먼저 한다. 그 다음에 소독한다. 자 2번 자 먼저 소독 물품에 담갔다가 그 다음에 세척한다. 답은 몇 번이에요? 바로 2번이죠. 왜? 먼저 감염성을 죽이고 나서 세척인 거예요. 요거 꼭꼭꼭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리 제품은요. 자비소독할 때 어떻게 넣어야 돼? 처음부터 넣고 끓여야 돼. 안 그러면 바닥 깨져버리겠지? 유리 제품은 제한 다른 제품은요. 물이 끓기 시작할 때 그때 넣으시면 되시고요. 물품이 완전히 물에 잠가야 돼요. 이렇게 어중간하게 잠기면 이것도 우리가 소독했다고 말하면 안 되고 뚜껑을 반드시 닫아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계속 돌아야 돼요. 수증기가. 자, 일부 바이러스나 아포 사멸돼? 안 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소독인 거예요. 사멸이 됐다면 이건 멸균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불러? 자비소독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식기가 아주 대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무 제품이나 열에 약한 거는 자비소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독이나 멸균법의 종류인데요. 이거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다른 영상들 보시면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해드리는데요. 자, 물리적인 소독 방법입니다. 열이나 증기나 전기적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물리적 소독법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열소독이에요. 열소독은 저온소독, 자비소독, 증기소독, 건열멸균법, 소각법 이런 거를 우리가 열로 하기 때문에 열소독이라고 하고 있고요. 광선소독이라고 하는 건 햇빛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적이거나 침구 특히나 어떤 뭐 기구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햇빛으로 소독을 하기도 해요. 광선 소독을 하기도 합니다. 기계적인 소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씻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마찰 가장 중요하죠.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기계적 소독에서는 또 어떤 게 들어가야 돼? 고압증기 멸균법, 그 다음에 건열멸균법, 이온가스가 들어가고 글루타알데하이드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멸균에서는 각각을 다 외우셔야 되세요. 자, 한번 고압증기부터 보겠습니다. 고압은요, 말 그대로 고온, 고압, 그 다음 물 끓여. 그 증기를 가지고, 자, 멸균을 하는 거야. 압포까지 죽이는 거야. 근데 이거 유효기간은 얼마예요? 14일입니다. 건열도 똑같아요. 자, 고압증기 이 기계에다가 온도만 더 올리는 거예요. 시간과 온도만 더 올라가는 게 건열이에요. 그러니까 오븐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건열인 거예요. 자, 고압증기는요, 몇 도예요? 120도예요. 몇 분? 30분. 자, 여기서 우리가 고압증기 멸균에서 적용 물품을 한번 볼 텐데요. 어떤 거? 열과 습기에 우선 강한 물품을 다 돌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외과용 수술기구 다 돌아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운이나 면중류나 돈요 세트 등 이런 세트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거는 대부분 오토클레브라고 해서 고압증기로 다들 돌릴 수가 있는 거죠. 몇 겹을 싸야 되는 거야? 원래 2겹을 쌉니다. 한 겹 싸고 한 겹을 싸는데 마지막에 이게 바깥에 싸는 거는 바닥에 닿는 거야. 오염이 될 만한 포인 거고 이 안에 싼 거는 멸균인 거예요. 그 수술방에서 손으로 푸는 건 바깥 포야. 이 안에 있는 포는 손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멸균 포세부로 보통을 하거나 멸균 글러브를 끼고 오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겹의 방포를 쓴다. 자, 당연히 이 밖에 인디케이터에다가 품명과 날짜를 반드시 기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4일이 딱 지나면 이거는 멸균이 아니다 라고 해서 오염 이렇게 분류가 되니까 빨리 멸균으로 다시 돌려야 하기 때문이죠. 무거운 건 아래에다 놓고요. 가벼운 거는 위로 쌓아서 그 기계 안에다가 착착착 올립니다. 꽉 채우면 증기 이동해 안 해. 못하지? 그럼 멸균이 안 돼요. 자, 또 하나는 또 젖은 것은 무조건 뭐라고? 오염. 이게 증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젖어 있으면 무조건 오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멸균하고 나면 완전히 건조시키고 기구류는요 물기 없이 깨끗하게 닦으셔야 되고요. 뚜껑이 있는 용기는 뚜껑이 이렇게 딱 닫혀 있으면 증기 안으로 들어가 못 들어가지. 그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우리가 증기소독을 돌려야 하고요. 섭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딱 아물려 있으면 이 사이에 증기 이동이 안 해. 못하지. 이렇게 열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 있고요. 헐겁게 해서 멸균을 합니다. 섭자 여기 보면 또 날이 있는 기구 같은 경우는 증기가 계속 닿으면 이게 무뎌져요. 수술할 때 쫙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무뎌지니까 여기다가 증기 때문에 무뎌질 때는 어떻게? 거즈를 싸서 돌린다. 자, 이것도 같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건열 멸균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압 증기 120도에서 30분이었고요. 고온 고압 증기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건열에서는 고온을 이용한 오븐 형태이다. 근데 시간 자체가 우선 길어납니다. 1시간에서 3시간까지 늘어나고 온도가 우선 올라갑니다. 아까 고압은 몇 도? 120도. 건열은 1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160도까지. 자, 건열은 140에서 160도, 시간은 1시간에서 3시간까지 이렇게 길어진다는 거. 적용 물품은요, 이렇게 오븐 형태다 보니까, 시간도 길다 보니까, 아, 기름 종류다. 바세린, 꺼즈, 뭐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되세요. 그래서 파우더, 오일, 뭐 솜, 그 다음에 유제품들, 그 다음에 바세린 꺼즈, 유리 제품이 여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치과에서의 유리는요, 고압 증기예요. 하지만 기본 간호, 수술방에서 쓰는 것들은 그런 유리 제품들은요, 건열에 들어갑니다. 이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화학적 소독법으로는 뭐 송수나 알코올, 뭐 크레조, 석탄산수 이런 것들 소독약을 이용한 방법도 또 있는 거고요. 에틸렌 옥사이드라 그래서 우리가 EO 가스 많이 들어봤죠. 약국에 가면 꺼즈들 막 이렇게 일회용 주사기들 싸져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종이에다 이렇게 쌓여 있는 거, 그지? 비닐 같은 거 쌓여 있죠. 그게 바로 EO 가스예요. 최장 유효기간이요. 보통 6개월에서 2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얘는요, 55도라고 하는 우리가 좀 온도가 많이 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냉멸균이라고 하는 냉멸균, 차갑게 멸균시켜버린다. 그래서 105분을 노출시키고요. 가스 노출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가스 노출 자체가 105분이 노출이고요. 환기는요, 더 길어요. 8시간에서 보통 16시간까지도 환기를 시킵니다. 그 이유는 뭐야? 독성 때문이다. 암에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온가스 105분 지나면 띠리리리링 이게 벨이 울려요. 그럼 환기를 반드시 시키고 다음 듀티, 그 다음 듀티 때 우리가 보통은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이브닝 때 이온가스 돌린다 그러면 나이트 번이 끝나기 전에 이온가스를 찾아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적용 물품은요, 이거는 가스잖아요. 말 그대로 가스다 보니까 고열에 습도에 약한 애들은 다 돌릴 수 있어. 그리고 특수 섬유 카테터들, 비싼 애들, 예리한 기구나 마모되기 쉬운 것들 다 여기 돌려. 그리고 고무 플라스틱이 아주 대표적인 거겠죠? 그 다음에 장시간 보관하고 싶어요. 얘 유효기간이 길잖아. 6개월에서 최장 2년이지. 그러니까 여기다 다 돌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장점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면 유효기간이 길다. 열가습기에 약한 기구나 기계 멸균도 가능하다. 물품의 손상을 전혀 두지 않고요. 쉽게 보관도 되고요. 취급이 쉽습니다. 하지만 단점, 가스에 독성이 있어. 그쵸? 환경 오래 시키자. 8시간 이상. 그죠? 인체에 많이 해롭습니다. 가스값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꽉꽉꽉꽉 채워도 가능합니다. 얘는. 자, 멸균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쵸? 요런 거는 단점입니다. 자, 글루타알데하이드, 와이덱스라고도 해서 병원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얘는요, 와이덱스 실온에서 10시간 이상 담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사멸을 하려면 그렇게 담그죠. 적용 물품으로는 내시경 기구나 열에 약한 기구, 뭐 플라스틱 기구 이런 거를 응급으로 사용할 때도 많이 하고 있고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매우 좋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는 B형 간염이라고 안 했고 C형 간염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균까지 다 죽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약간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여러분. 그거 맡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되게 위험해요. 자, 그 다음에 알코올도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알코올은 소독제예요, 그죠? 세균 단백을 파괴하는 작용이 있어서 살균력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피부 소독에 아주 좋겠죠. 피부를 또 건조시켜요. 그래서 건조한 이 아동이나 노인에게 우리가 알코올로 등 마사지도 안 해, 그치? 그래서 피부가 건조한 사람한테는 금기시 되는 것도 알코올이에요. 자, 개방창상에 써? 안 써? 안 써. 찢어진 걸 개방창상이라고 하잖아요. 자, 찢어진 상태에서는 반드시 균이 들어가니까 멸균이어야 돼. 소독이 아니라 개념 자체가, 그치? 자, 알코올은 뭐야? 소독의 개념인 거잖아. 이런 환자들에게는 멸균으로 된 증류수로 닦고, 멸균된 생리식염수 쓰고, 멸균은 아니지만 우리가 베타딘으로 소독을 해서 세균을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소독수 자체가 틀립니다.
주사 놓는 부위의 피부 소독에 아주 많이 쓰는 게 알코올이고요. 소독력이 가장 강한 알코올의 농도는 70에서 75%라는 거 같이 적어두십니다. 자, 멸균 부품 취급할 때도 우리가 주의점이 있어요. 멸균 부품을 그냥 막 취급하는 건 아니고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번, 멸균 유효 날짜가 딱 경과했을 때, 개봉한 흔적이 있을 때, 혹은 저주했을 때, 구멍이 나 있으면 이건 당연히 뭐야? 오염. 다시 돌려요. 자, 시야에서 안 보이네. 이건 뭐야? 당연히 오염이지. 멸균 확인 테이프, 인디게이터 색깔이 이게 까만색이야? 아니야, 회색인가? 불분명해? 그럼 당연히 오염으로 처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독포를 딱 폈어. 근데 시야에서 벗어났어. 가장자리에서 벗어났어.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오염입니다. 자, 소독 가운을 입었는데 허리에서, 자, 우리가 보통 허리에서 가슴, 팔의 앞면만을 우리가 멸균 영역이라고 해요. 여기 간지러서 긁었으면 뭐야? 당연히 오염이 되는 거예요. 멸균 부품은 사용 직전에 딱 꺼내고요. 미리 막 펴놓으시면 당연히 오염입니다. 공기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서 막 말하고 웃고 떠들면 되는데 안 되겠죠. 그리고 멸균 부품을 핀 상태에서 내 손이 이렇게 가면 이것도 오염이야. 그래서 멸균 부품을 피고 나서 이동을 할 때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네, 그 앞을 내가 손을 이렇게 뻗지 않아요. 그래서 이따가 하겠지만 멸균 부품을 풀 때 어떻게 풀어? 간호조무사부터 먼 쪽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풀고 간호조무사 쪽을 맨 마지막에 푸는 이유가 멸균 부품 손이 이렇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오염이 될까봐. 그치? 자, 그 다음에 개봉한 흔적이 있으면 당연히 뭐겠어요? 개봉한 흔적이 있으면 당연히 오염이지. 그치? 멸균 부품을 꺼낼 때는 멸균 부품을 내가 어디선가 꺼내야 돼. 그러면 멸균된 장갑을 끼고 꺼내던지 아니면 멸균된 포셉 자를 이용하던지 이렇게 하셔야만 되고요. 우리가 꺼지통도요. 필요시에만 딱 열고 바로 닫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체온계를 소독할 때 어떤 걸 사용하느냐? 이것도 가끔 시험때 나왔었어요. 70% 알코올에서 5분 정도 이렇게 소독을 돌리고요. 객담이나 대소변이나 토물을 소독할 때는 소독제 3에서 5%짜리 우리가 석탄, 산수를 쓰거나 3에서 5%짜리 크레조를 사용한다. 그 다음 결핵 환자가 객담 소독 중 가장 적합한 방법 뭐야? 객담 환자 캔서. 자, 이거 어떻게 처리한다고? 가장 위생적인 방법 뭐야? 소각. 자, 이거는요, 다른 과목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가장 위생적인 처리 방법은 하잖아. 똑같아요. 결핵 환자도 마찬가지. 이거 누가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각은 가장 위생 처리다. 특히 누구 환자? 결핵 환자. 자, 전염병 환자의 분비물 소독 방법 방금 얘기했지만 3에서 5%짜리 크레조를 사용한다. 자, 이제 무균술입니다. 내과적 무균술과 외과적 무균술로 나눠야 되겠죠? 내과적 무균술은요, 소독의 개념이고요. 외과적 무균술은요, 멸균의 개념이에요. 아, 지금 방금 또 얘기했는데, 그치? 소독은, 닦아야지. 이게 소독인 거고, 전염성 균만 죽이는 거야. 근데 멸균의 개념이 이 사멸이야, 그냥. 그냥 아포까지 싹 다 죽이는 거야. 이게 이제 멸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독하고 멸균을 머릿속에 딱 비워놔야 돼. 갈라놔야 돼요. 자, 내과적 무균술입니다. 일정 지역에 있는 미생물의 수를 줄이는 것과 현재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미생물이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또 하나 격리와 역격리와 코호트 격리를 꼭꼭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지역 단골입니다. 자, 제가요, 만약에 결핵에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선생님, 저기가 있어! 이러지 않겠어? 그치? 아이고, 쭈글탱이 돼가지고 저쪽으로 가겠지, 그치? 그러면 나는 격리를 당한 거야. 감염원이기 때문에 떨어뜨려 놓은 거죠. 이게 바로 격리입니다. 그러면 역격리 같은 말은 뭐야? 보호적 격리라고 부른다. 제가 백혈병이에요.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같이 있으면 오히려 내가 보호를 받지 못해서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저기가 있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나 보호하기 위해서 저쪽가 있어요. 이럴 거잖아. 감염에 민감한 사람을 위해서 주위 환경을 무균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우리가 역격리, 보호적 격리라고 한다. 대표적인 환자는 이제 조사나 화상 환자, 백혈병 환자, 항암 치료나 에이즈 환자 이런 환자들 면역이 떨어져 있는 경우이다. 또 동일한 미생물에 다 감염이 됐어. 만약에 인플루엔자 A형 환자만 쫙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한 병실에 몰아넣어? 자, 이게 바로 뭐야? 코호트 격리 이렇게 되는 거죠. 코호트 격리에 대해서는 하도 TV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격리예요? 당연히 코호트죠. 전염병이니까. 근데 전염병이 아니라 이 환자 하나만 감염됐어. 그럼 뭐겠어? 격리지.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격리의 일반 원칙도 의외로 되게 중요한데요.
세면대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된 1인실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같은 질환을 앓는 사람끼리만 같은 방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만약 인플루엔자 A형과 B형을 같이 넣으면 어떻게 돼? 크로스. 그래서 우리가 교차 감염이 일어나죠. 병원 감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같은 질병만 같이 병실에 들어가야 돼. 그 병실 안에 화장실이 없으면 들었다 놨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전염 병동에서 사용한 쓰레기는, 자, 이거 꼭꼭꼭 저 보세요. 병동의 안에서 포장을 합니다. 한번 쫙 쌉니다. 그죠? 바깥으로 균이 안 나올 수 있게. 그럼 밖에 있는 간호사가, 자, 병실의 밖에 간호사가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실에 있는 간호사가요, 제가 벌리고 있는 여기다 숑 던져. 그럼 나는 촥 묶어. 자, 몇 명이 필요했습니까? 2명이 필요했죠. 자, 이중 포장이라고 합니다. 감염병 환자의 병실에서, 격리된 병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뭐 어떻게 한다고? 이중 포장한다. 몇 명 필요했어? 2명이죠. 이렇게. 전염 병동을 들어가고 나갈 때 당연히 손을 씻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끼시고 가운도 입으셔야 된다. 세탁물 식기를 통한 전염 크기 드물 이름으로 세제와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청결을 하면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수도꼭지를 만질 때 우리가 종이를 싸서 만지는 거 아시죠? 자, 침효는 고무포 침효를 사용해서 전염을 아예 예방하는 게 좋고요. 격리카드 전염병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서 기록을 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들이 그 방에 들어들지 않도록. 자, 격리실에 입었던 오염된 가운은, 자, 요거 잘 보세요. 제가 지금 격리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가운 입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 가운을 벗어요. 근데 그 병실에서 벗는 경우에요. 그 병실 안에서 내가 가운을 벗어서 걸어야 될 땐 여러분 어떻게 벗어야 되죠? 자, 이렇게 벗습니다. 벗었어요. 밖이 밖으로 와야 돼요. 뒤집어 놓은. 안이 밖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 잠깐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는 균이 다 묻었어. 그치? 나 지금 감염된 병실에 들어갔으니까 여기 더럽지? 그치? 균 다 묻어있지? 안쪽에는 아직 균 안 묻었지? 그치? 자, 나 병실에다 가운 벗어놓을 거지. 그럼 여러분 같으면 뒤집어 놓겠어요? 아니면 이대로 놓겠어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운에 밖이 밖으로 오게 걸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번 다른 문제예요. 바깥으로, 병실 바깥으로 나올 겁니다. 이 가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자, 이번엔 뒤집어야겠죠. 왜? 바깥이 균덩어리야. 그러니까 안에가 깨끗한 거야. 뒤집어야지. 그래야지 감염, 오염을 최대한 줄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병실 안에다가 가운을 벗어놓을 때는 있는 그대로 밖이 밖으로 오게 하고요. 바깥에 나와서 걸어둘 때는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네, 바깥이 오염 영역이니까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과적 무균술이 필요한 경우들, 요거 시험 문제 단골입니다. 여러분, 에네마, 관장이 외과예요? 내과예요? 관장은 똥이야, 똥 싸는 거 여러분 꼭 소독해서 멸균해서 싸나요? 아니잖아. 그냥 싸잖아.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과적 무균법이야. 그럼 내시경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여러분은 멸균해서 드시나요? 전 그냥 먹어요. 자, 그래서 위내시경 또한 내과적 무균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간피부, 콧줄을 끼는 것도 입으로 먹으나 코로 들어가나 똑같이 내과적 무균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장 헷갈려 하시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과적 손씻기도 여기서 아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과 손씻기, 자, 절 보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물 틀을게요. 물 틀었어요. 그죠? 옆에 뭐가 있을까요? 물비누예요. 고형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다. 왜?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번식되어 있거든요. 물비누 한번 짜세요. 짰어요? 자, 손 사이사이 전체적으로 사이사이 손톱도 사이사이 문질러서, 자, 이제 헹굴게요. 흐르는 물에 이렇게 봐봐. 팔꿈치보다 손끝이 아래로 간다예요. 이렇게 손 씻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손 씻잖아요. 자, 그러고 나면 수도꼭지 잠가야 되지. 근데 수도꼭지에 이 사람 저 사람 얼마나 많이 만졌어. 난 이제 손을 씻었는데. 그래서 손 타올을 하나 쭉 뽑아. 자, 그 타올로 손을 닦았지. 물길 닦았지. 그 타올을 손에 쥐고 수도꼭지를 잠깁니다. 자, 이게 바로 내과적 손 씻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과적 손 씻기도 아예 하는 김에 같이 할게요. 외과적 손 씻기는 멸균 방법이다. 수술방을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수술방에 들어갈 때 간호사들 어떻게 하는가요? 의사들이 TV 많이 보셨죠? 팍 이러잖아요. 그죠? 가슴팍에 팍 이러고 막 슈슈슈 이렇게 손 씻잖아요. 맞아요. 자, 팔꿈치보다 손끝이 위로 올라갑니다. 왜? 환자를 수술할 때 이 손이 가장 깨끗해야 되는 멸균 영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멸균 영역 가슴팍 안으로 오는 거예요. 자, 손 씻을게요. 손에 뭘 만지면 안 돼. 자, 발로 들어.
좋은 소리 나와. 자, 찡찡 소독액이 나와. 자, 베타딘이 섞인 소독액이 나와. 찡찡. 자, 틱 하면 솔이 똑 떨어져. 자, 그럼 솔로 손끝에까지. 자, 손과 손 비벼 안 비벼? 안 비벼요. 이것도 오염이기 때문에 솔로 닦습니다. 자, 솔로 여기까지 닦아요. 칙칙칙칙 다 닦아서 솔로 다 닦았어? 자, 헹굴게요. 이렇게 헹구죠. 전체적으로 헹굽니다. 비벼서 헹구지 않습니다. 자, 헹궜어요. 자, 이 상태에서 물기를 이렇게 닦으면 여태 뭐 한 거야? 다시 손 닦아야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수술방 들어갈게요. 이렇게 상태로. 자, 수술방이 팍 문이 삐용 열려요. 들어가니까 우리 스크럽 너스가요. 핸드타올을 멸균된 핸드타올을 샥 던져주거나 이렇게 줍니다. 끝에만 잡으라고. 그럼 내가 이쪽 끝을 이렇게 잡고 그걸 받았어. 그럼 반을 접어. 이쪽 손을 닦아. 자, 뒤집어서 이쪽 손을 닦아. 닦은 손을 수건으로 이쪽 손을 또 닦으면 오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뒤집어서 이쪽 닦는 거예요. 하고 바닥에 버려. 그러면 순회간호사가 그걸 다시 멸균으로 세탁을 또 보내고 멸균을 다시 소독시켜서 다시 사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 이제 간호사가 스크럽 너스가 뭘 해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모자도 쓰고 왔고요. 마스크도 끼고 들어왔어요. 손 씻고 들어온 거예요. 가운을 입혀주겠죠? 자, 가운 입습니다. 자, 이렇게 입혀주겠죠? 이렇게 입혀줘요. 그러면 뒤에서 순회간호사가 끈을 묶어줄 텐데요. 어떤 끈부터 묶을까요? 목 뒷끈부터 묶기 시작합니다. 자, 쭉쭉쭉쭉쭉 하고 맨 중앙 끈을 마지막에 묶습니다. 이때 나는 손을 내리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허리를 살짝 숙여주거나 이렇게 멸균 영역까지만 이렇게 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뒤에 순회간호사 다 묶어주겠죠. 그러고 나면 뭐 해야 돼? 글로브, 멸균 장갑을 끼죠. 자, 이렇게 낍니다. 그러고 나면 파우더가 묻어있을 수 있으니까 젖은 꺼즈를 줍니다. 멸균 꺼즈를 주면 자, 요 파우더 다 닦아내고 환자에게 이동할 때 가슴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등을 맞대고 이동을 한다까지가 이제 기본 간호에서 가장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외과적 무균술, 멸균의 개념을 한번 해드릴 텐데요. 병원균이나 미생물이 전혀 없는 멸균 상태를 이제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예방을 하고요. 이동삽자, 이동섭자, 그러니까 포셉자죠. 포셉자. 요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섭자통에는 몇 개 꽂아야 돼? 한 개씩이요. 2개 꽂으면 서로가 닿으니까 당연히 오염이겠죠? 용기의 가장자리라면 여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자리라고 해. 그럼 얘가 포셉이라고 쳐? 그럼 자, 꺼낼 때 들어갈 때 여기 닿으면 뭐야? 당연히 오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게 닿으면서 하면 오염.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몇 시간마다 멸균 소독 돌려야 돼? 24시간이에요. 자, 포셉자는 24시간마다 소독이고요. 오염됐을 때는 내가 거꾸로 꽂아 놓는다. 거꾸로 쓰지 마세요 라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었어요? 이렇게 내가 하다가 포셉자가 오염이 되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막 색을 갖다 놓을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만약 학생이라고 하면 그러면 선생님 죄송한데요. 이거 오염됐어요 라고 먼저 보고 후에 새 걸로 교체한다. 이게 답이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오염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거꾸로 꽂아 놓는다. 이게 답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를 꼭 지문을 끝까지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섭제의 끝은 항상 아래야. 무조건 끝은 아래를 향해. 위로 올라가면 뭐야? 이거 오염이라고 했고요. 허리 이하로 내려가도 당연히 오염입니다. 섭자가 시야에서 확 벗어나도 내가 이거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돌아다녀도 당연히 오염이고요. 용기에 우리 소독수 부어놓는다고 했었는데 요새는 오염이 될 수 있어서 거의 부어놓지 않습니다. 소독물품을 전달할 때, 자, 이 친구와 서로 포셉을 들고 있어요. 자, 꺼즈 하나를 주고받을 때는 닿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꺼즈 끝과 꺼즈 끝으로 이동을 합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겁니다. 서로가 닿지 않고 닿으면 오염. 자, 또 하나는 이제 소독액을 따를 때 유의사항이에요. 우리가 병원에서 보면 이렇게 액체를 서로 이렇게 따라주는 일이 많죠. 소독액은 필요할 때만 뚜껑을 열고 가능한 빨리 닫고,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서 들고 있을 때는, 자, 봐봐요. 내가 뚜껑을 이렇게 닫혀 있잖아. 자, 이것을 잠깐 들고 있을 때, 우리 그런 생각합니다. 엄마가 왜 찌개 끓이고 국 끓일 때 뚜껑 있잖아. 냄비 뚜껑. 냄비 뚜껑을 살짝 들고 있을 때, 아이고, 머리 이상하네. 야, 들고 있을 때 어떻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죠. 내면이 아래로 들고 있죠. 근데 바닥에 놓을 때 어때요? 내면이 위로 가게 이렇게 놓죠. 이해되셨나요? 엄마가 만약에 바닥에 놓는데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 다 묻잖아, 바닥에.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 놓잖아. 똑같아. 오염을 방지한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랐던 용액 다시 부으면 되는데 오염이죠. 한번 따랐던 거는 다시 붓지 않습니다. 소독액을 사용할 때 조금 따라버리고 사용하는 거. 자, 아까 뭐랬어요? 여기 가장자리는 뭐라고? 오염이죠? 그러니까 한 번 씩 따라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뚝뚝뚝 따르면 가장자리에 묻어있는 것 자체가 오염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 버리고 그 다음에 따르고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병원에서 따를 때요 10에서 15cm 위에서 따라요. 너무 가까우면 멸균 영역이 너무 가까이 오면 이것도 오염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높은 데서 따르는데 옆에 튀어서 젖으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요. 절대 튀지 않게 잘 따라야겠죠. 자, 외과적 무균의 원리입니다. 멸균 영역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당연히 멸균과 멸균만 만나야 되는 거 있고요. 멸균 물품이 비멸균과 만나면 당연히 오염입니다. 시야를 벗어나도 오염이고요. 허리선 이하에 내려가도 오염입니다. 멸균 물품을 공중에 오랫동안 이렇게 놔둬도 이것도 오염이고요. 습기에 젖어 있어도 오염이다. 멸균 영역의 가장자리 몇 cm, 2.5cm까지도 오염이다. 외과적 무균술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IV 주입을 하거나 아니면 수액 그 안에 수액 세트 안에 있는 수액조차도 당연히 멸균이어야 되고요. 인공도뇨, 우리 넬라톤을 하든 폴리카테톨 끼든 당연히 이것도 뭐겠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콧줄은 여기 자체를 닿자마자 바로 오염 영역이에요. 근데 방광 안으로 우리 기관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건 당연히 멸균이어야 되죠. 방광염에 걸리죠. 잘못하면. 그리고 여기 들어가 봐야 어차피 위산이 또 있어요. 여기 음식물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오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방광에 균이 따라 들어가면 염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멸균인 거고요. 이쪽에는 소독인 거예요. 요거 구별 지어 놓으세요. 상처 드레싱 할 때. 자, 개방성 상처 찢어져 있대. 그럼 균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외과적 무균법. 그 다음에 수술방에서 수술기구 다룰 때도 멸균이어야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포셉자, 요추천자나 뭐 방광경 검사나 여러 가지 내 몸 안에 뚫고 들어오는 거 무조건 멸균이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하면 여러분이 지칠까봐요. 이렇게 좀 잘라서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안녕.